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 건반 악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음에 건반 악기들 소리 한번 내장 소프트웨어에 있는 악기들 몇 개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건반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악기가 뭐죠? 제일 먼저 생각나시는 악기가 아마 피아노일 거예요. 그쵸? 피아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볼 수 있는 음악 악기 중에 하나죠. 어, 이게 피아노라는 악기가 사실 다른 악기에 비해서 정말 연주법이 최고로 쉬운 악기 중에 하나거든요. 당장에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피아노 학원을 과거에 다니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건데, 피아노 학원에서 보통 피아노만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로 뭐 바이올린이나 뭐 오카리나, 또 어떨 때는 어, 다른 관악기 같은 거 이렇게 알려주는 피아노 학원들도 있었어요. 종합적인 음악 학원처럼. 이렇게 딱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피아노만큼 이제 소리를 내가 적은 노력으로 확실하게 낼 수 있는 악기가 거의 없어요. 뭐 유일한 예외라고 하면 리코더 정도가 될 것 같네요. 물론 이제 어릴 때 이제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삑삑 불는 그 기억밖에 없긴 하지만 리코더도 사실 쉬운 악기 중에 하나인데 피아노는 그것보다 더 쉬워요. 리코더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관에 뚫린 구멍을 막아야지 음을 낼 수 있잖아요. 그쵸? 내가 또 내 숨을 불어 넣어서 어느 정도 일정한 압력을 가해 줘야지 소리가 나는 것 반면에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특정 건반을 누르면 정확한 음이 동일한 볼륨으로 항상 동일하게 나요. 그 음악 악기 중에서 이렇게까지 쉽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악기가 거의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중화가 된 거죠. 그쵸?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악기가 아무래도 이제 피아노였기 때문에 피아노가 제일 이제 건반 악기 중에서 제일 익숙한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되게 익숙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피아노도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두 개를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피아노 포르테라는 말에서 포르테라는 말이 떨어져서 남게 된 단어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음악 시간에 그 했던 거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 말이 익숙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피아노도 그렇고 포르테도 그렇고. 예, 이게 음악 용어로 샘여림의 일종이거든요. 피아노라는 악기는 예전에 만들어진 악기에서 개선이 돼서 나온 개선판 악기인데 그 이전에 나온 악기에서 단점을 보완을 해서 내놨더니 강력 조절이 잘 되더라. 그래서 피아노 포르테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포르테는 이름이 기니까 포르테가 탈락이 돼서 피아노가 된 거고요. 이름 그대로 샘여림 조절이 건반 악기에 비해서 다른 건반 악기에 비해서 제일 잘 되는 특징이 있어요. 따라서 피아노라는 악기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페달, 하나는 해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피아노 같은 경우에 건반 악기죠. 건반 악기인데 또 현악기 일종에 또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줄을 망치로 때려서 소리를 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피아노 이 악기의 그 내부 구조 배치에 따라서 크게 그랜드 피아노랑 업라이트 피아노로 나뉘게 됩니다.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해머와 현이 바닥면이랑 평행되게 위치하는 설계로 된 피아노이고요.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해머와 그 현을 그 바닥면에 수직으로 세워서 공간 절약을 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소리가 명확하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소리의 울림이 커요. 왜 그러냐면은
수평으로 분리가 돼 있다 보니 바닥면이랑 수평으로 돼 있다 보니까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예, 그랜드 피아노 보게 되면 바닥면이랑 수평을 이루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애초에 울릴 수 있는 범위와 울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 통의 크기가 수평을 이루어서 좀 더 잘 소리가 퍼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기 때문에 소리의 울림이나 소리의 그 디테일함이 더 살아있는 편이고요.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는 피아노 학원에서 보셨던 그 피아노랑 똑같습니다. 음. 요런 식으로 많이 보셨던 그런 피아노죠. 그쵸? 요거는 공간 절약을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소리의 울림은 적지만 얘 피아노 나름대로의 그 약간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즈나 혹은 1930, 40년대에 유행했었던 팝 같은 것들, 팝 중에서 락앤롤 그런 쪽 음악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걸 사용을 해서 물론 이제 여러분들 뭐 동요 같은 거 만들 때도 요런 피아노를 이용해서 만드시는 게 더 유리하겠죠. 웬만하면 이제 과거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형태니까. 피아노는 이렇게 두 개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게러지 밴드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빔 프로젝트 여시고 소프트웨어 악기. 자, 그다음 여기서 피아노를 가시면 돼요. 피아노. 여기 보면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고요. 프로세스드 들어가면 뭔가 별의별 게 많은데 딱 봐도 모양이 달라지죠. 그랜드 피아노의 대표 주자로 스테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요. 예술의 전당에 지금 이게 있는데, 그러니까 아트 센터에는 꼭 하나쯤은 구비를 해놓는 그랜드 피아노 중에 하나예요. 그랜드 피아노의 명품이라고 불리고요.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네, 뭐 대충 이렇게만 쳤는데도 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어, 사실 이제 그 다른 그 이제 중급 정도 가시면 가상악기 다른 것들도 한번 살펴보실 건데 다른 회사들에서 만든 것도 충분히 좋아요. 게러지 밴드에서 지원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성능을 타협을 한 거긴 한데 그래도 나름 괜찮은 소리 성능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랜드 피아노 소리는 이렇고요. 업라이트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말고요. 뭐가 있을까요? 마땅한 걸 찾고 있는데 뭐 이 소리가 그나마 좀 비슷하겠네요. 네. 그 업라이트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그 특유의 그 뭉툭한 소리 메리트가 있어서 생각보다도 이거 많이 쓰이는 피아노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일단 두 가지 피아노 살짝 한번 들어봤고요. 그러면 피아노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개선돼서 나온 악기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떤 악기를 개선을 했길래 강약 조절이 쉽게 되는 건가? 그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피아노라는 악기는 생각보다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베토벤이나 모차르트나 이런 클래식 작곡가들 있죠? 클래식 작곡가들 시대에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각 나온 악기여서요. 그러니까 최신의 그 기술을 포함한 최신의 악기죠. 그렇다 보니까
생각보다 클래식 작곡가들이 활동하던 시대에서는 많이 쓰이진 않았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고전 시대를 지나서 약간 낭만 시대 직전 정도가 돼야지 이제 피아노가 본격적으로 보급이 돼서 주요 작품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전에 쓰인 악기가 뭔지 한번 봐야 되겠죠. 그 이전에는 그 하프시코드라는 악기가 많이 쓰였습니다. 피아노는 해머가 현을 때리는 구조라면 하프시코드는 기타랑 똑같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기타보다는 검은고 뭐 이런 정도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검은고는 이제 손으로 현을 뜯어서 내죠. 하프시코드도 마찬가지예요. 그 건반을 누르면 기판에 달린 그 현을 뜯는 그 도구가 현을 뜯어서 소리를 내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약간 기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검은고도 아닌 약간 미묘한 소리가 나요. 그걸 한번 볼게요. 자, 하프시코드가 여기 음 여기 없는 것 같네요. 잠깐만요. 그러면은 일단 한번 들어가서 모양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흰 건반에 검은 건반이죠. 그쵸? 하프시코드 시대에는 검은 건반에 흰 건반이 대세였어요. 약간 오르간의 구조를 따르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소리를 로직이 있나 한번 볼게요. 베러지 밴드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요거는 약간 옛날 느낌이 나거든요. 음, 옛날 느낌이 나서 한번 볼게요. 있네요. 네, 요런 소리가 납니다. 다행히도 있네요. 네. 요런 소리가 나는 굉장히 특이한 악기예요. 요게 인제 중세 때 거의 많이 쓰였던 악기고요. 바흐 이후에 많이 쓰였던 악기라고 보시면 돼요.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바흐 시대 때는 이거보다도 더 전에 발명됐던 그 악기가 많이 쓰였는데 일단 그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들어보시면 약간 그 중세 후반에 그런 느낌이 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굉장히 뭔가 그 옛날 느낌 나죠? 옛날에 그러니까 피아노 나오기 전에 이게 대세였다 보니까 대부분 클래식 특히나 고전 초창기 때 클래식 노래들은 음악들은 요걸로 연주하면 오히려 분위기가 더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요게 유효 악기였다. 자, 그 이전에 또 나온 악기가 있어요. 바로 지금 요 로직 저 뭐야 여기 보시면 있는 셀레스타 하는 악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아, 네, 요렇게 생긴 건데 요게 더 맞겠네요. 요렇게 생긴 40년대 나온 요게 이제 작은 그 작은 거라고 그 하프시코드랑은 좀 많이 다른 그런 느낌이거든요. 셀레스테. 네, 이런 식으로 생긴 옛날에는 아, 슬라비아였나요? 아니요. 슬라비 코드일 거예요. 음. 이게 이제 그 셀레스테 원형이 되는 악기인데 셀레스타는 이제 전자화가 돼서
최근에 나온 악기가 되겠고요. 클라비코드는 하프시코드보다도 전에 나온 악기예요. 그래서 요것도 현을 뜯는 방식은 맞는데 이때 당시 이제 기술이 좀 부족해서 대형화를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런 소리가 납니다. 어, 소리가 없나 보네요. 잠깐. 클라브라고 치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다이렉트 클라브 볼까요? 네, 요런 소리가 나요. 기타랑 비슷하죠? 그쵸? 기타를 건반화시킨 악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원형은 이제 기타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연주할 수 있을까 해서 출발을 한 악기인데 이제 구조가 건반 최초의 건반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조금 신기한 그런 악기고 또 이 악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흐 시대 때 주로 쓰였어요. 그래서 바흐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접해본 일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네. 거의 피아노가 발명되기 전 거의 그 피아노가 갓 발명되었을 때 이분은 이제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정작 바흐 시대 때는 피아노라는 악기가 없었기 때문에 요 악기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하셨죠. 그래서 이 악기를 시작으로 해서 클라비코드, 하프시코드, 피아노라는 역사까지 오게 되고요. 피아노 이후에 이제 신디사이저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악기들이 또 나와요. 바로 알렛이라는 악기들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오르간이라는 악기도 있고 그다음에 그 기존에 나왔던 클라비코드나 하프시코드를 전자화시켜서 그 기계화시켜서 만든 일렉트릭 클라비코드 줄여서 클라비라는 거 그다음에 일렉트릭 하프시코드 줄여서 하프시라는 것도 나오고 전자피아노도 이제 나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디사이저가 나오기 직전까지 다양한 악기들이 전자화가 됐어요. 일단 오르간 먼저 한번 볼게요.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이프 오르간이 계속 이제 쭉 이어지거든요. 파이프 오르간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성당의 역사와 거의 함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의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역사와는 다르게 다른 이제 역사로 쭉 이어져 오다가 파이프 오르간이 이제 건물에다 설치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크거든요. 요거를 어떻게 하면 소형화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제 하몬드 오르간이라는 거예요. 그 블루스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흑인 이제 뮤지션들이 많이 썼던 그 오르간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납니다. 음. 요런 오르간 하몬드 오르간이라고 부르고요. 전자 오르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프 오르간 그 이전 것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아, 이거는 너무 여긴데. 터치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파이프 음 오르간 치면 바로크 오르간? 아 캐서럴 오르간 이게 있네요. 네, 이게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오르간이죠. 하몬드 오르간은 소리가 약간 가벼운데 이 특유의 그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있는 오르간, 요즘 교회에 있는 오르간들은 거의 다 이런 오르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그 하몬드 오르간의 특징은 소리를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소리를 만들어서 쓴다는 쪽에 가깝고요. 하몬드 오르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어진 거를 조합을 해서 사용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음, 일렉트릭 클라비코드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 기타랑 느낌 비슷해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소리가 되게 가볍죠. 요런 그 전자 클라비코드도 있고 하프시코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비슷해서 거의 안 씁니다. 그다음에 전자 피아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P가 이제 이 시대에 나와요. 많이 들어보셨죠? 뭐 되게 분위기 있는 멜로의 그 느낌을 낼 수 있는 전자 피아노도 이때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 키보드와 피아노는 굉장히 그 클라비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악기들로 이제 서로 다르게 역사가 진행이 되고 또 소리들도 굉장히 다르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예외가 이제 신디사이저인데 신디사이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음 시간에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한번 또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